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1월 22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어제 미증시는 뭐 최근에 좀 그래도 특이점은 없네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서 좀 주주주 무너지나 싶었는데, 그냥 보합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빅테크에선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 좀 하락이 있었는데, 나머지 전체적으로 그냥 좀 살짝 초록초록하죠. 그래서 뭐 보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 따라서 기술주는 빅테크들이 좀 잠잠하다 보니까 보합에서 마무리 짓고 다우랑 S&P 이렇게 좀 상승 마무리가 있었고, 천연가스가 최근에 좀 추세가 좋습니다. 천연가스 어제 6%,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뭐 가스관 얘기도 있고, 겨울 오면서 이제 그 천연가스를 지금 유럽 쪽에서 또 수요가 항상 부각이 되죠. 매년 부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 플러스 뭐 이상기후 뭐 이런 것들로 갖다 지금 좀 얘기가 있는데, 자, 일단 오늘은 뭐 특별한 일정은 없고 바로바로 좀 빠르게 넘어가면 시간 아까우시니까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쪽 밖에 없어요. 사실상 뉴스가 지금 시장 그냥 큰 틀에서는 트럼프 테마 순환매 플러스 당일 뉴스 붙이는 개별주, 그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뭐 좀 바이오 움직이냐, 요 정도가 이제 메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서는 뒤에 좀 재료 있는 나올 수 있는 애들 위주로 갖다 뭐 눌림이라던가, 요게 이제 지금 매매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매매 좀 큰 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순환매 쪽은 당연히 지금은 좀 재건주를 중심으로 갖다가 해치 테마 뭐 반짝반짝하지만 재건 쪽은 좀 계속 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재건주들이 쭉 상승을 하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뭐 러시아가 ICBM 발사했다 뭐 이런 내용을 갖다 얘네들이 좀 시간이 밀리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뭐 밤중에 좀 하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계속 임기 막판에 뭔가 우크라이나한테 뭐 니네 지뢰도 써봐, 야 무기 미사일도 써봐, 야 뭐 여기저거 이것저것 좀 다 멀리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군사 지원이랑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푸틴의 방향성을 좀 잘 보는 게 중요해요. 푸틴은 계속 트럼프를 언급을 하고 있죠. 왜? 바이든 너 이제 이빨 빠지는 호랑이니까 너 금방 내려갈 거잖아. 너랑 지금 얘기해봤자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진행되기 전에 너 어차피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랑은 말이 좀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겠죠. 트럼프와의 평화 협상에 관심은 있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나토 가입 포기 조건, 요거 두 개를 좀 대전제로 러시아 측에서 계속 내세우는 대전제가 이거 두 개예요. 대표적인 게. 그리고 그걸 전제로 트럼프랑 휴전 논의 의향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전에, 예전에 당선되기 전에도 푸틴이 내세운 이 대전제 두 개를 언급을 했었죠. 우크라이나 지금 뺏긴 땅 러시아가 그냥 줘버려라. 어차피 필요 없는 땅 아니냐. 친러 성향인데. 그거 플러스 나토 가입, 이거는 좀 찌라시성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어차피 득 안 되니까 나토 가입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나토 가입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계속 EU한테 예전부터 유럽 쪽에 요청은 하고 있지만 나토 측에서는 받아서 득될 게 없어요. 뭐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막 진짜 뭔가 기술력이 엄청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받음으로써 그 이후에 러시아랑 분쟁 이런 게 계속 있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오면은 그 분쟁이나 뭐 문제가 생기면은 나토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안 받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좀 한동안은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전에도 좀 립서비스 느낌으로 갔다가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못 받아준다. 전쟁이 끝나고 뭐 좀 고려해봐야 된다. 이게 독일이었나? 아무튼 유럽에서 대부분 반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국제 정세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시켜달라 하고 있지만, 나토 측에서도 받을 생각이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이번이 아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처음에 침공했을 때 내세웠던 표면적인 명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거였죠. 우크라이나 니네 왜 자꾸 나토 가입하려고 그래? 우리 집 앞마당에서 왜 불안 요소를 만들어? 그걸로 갖다 이제 침공을 했는데, 뭐 사실 그거는 나토에서 애초에 안 받아주고 있었고, 그거는 좀 표면적인 이유이지 않나. 그래도 요 두 개가 트럼프랑 좀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재건은 푸틴은 계속 트럼프만 기다리면 돼요. 사실상. 그리고 미국 지원 끊으면은 젤렌스키 우린 패배한다. 이러면서 어제 뭐 공습 그 전에 공습 경보 올렸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다행히 떨어지진 않고 공습을 하진 않았고 공습 경보는 뭐 가짜다. 전형적인 심리전을 한 거다. 그리고 뭐 스톰 섀도우에다가 막 그 미국 미사일 에이테크스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좀 제한을 풀어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제목을 보면은 뭐 자극적이잖아요. 러시아 깊숙이 발사할 수 있게 뭐 좀 허용했다 이런 것들. 하지만 뭐 러시아 영토 요거 러시아 영토가 맞긴 맞는데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냥 접경 지역에서 막 지지고 볶고 동부 한 이쯤 여기에다 뭐 이제 크림반도 여기까지는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 좀 점령을 한 상태고 그리고 러시아가 여기서 요쯤이랑 크림반도 쪽이었나 이렇게 한 몇 군데 한 세네 군데 정도를 자기 땅에 지금 귀속시켜 달라 이거이고 접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잠깐 러시아 뭐 땅 조금 침공해서 성공한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쿠르스크 거기에 이제 북한군 파병이 있고 그리고 요 지역에 쏜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금 러시아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걸 뭐 모스크바를 향해서 쐈다거나 뭐 일단 거리가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은 러시아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니네가 수도를 공격해? 이거는 같이 죽자. 뭐 끝장부자는 거니까. 그럴 때는 뭐 진짜 전술핵을 쓰든 뭐 위기감을 느꼈으면은 그렇겠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ICBM을 발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은 러시아 ICBM 아니다. 이번에 쏜 거 중거리 미사일 발사이고 서방 장거리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플러스 조금 포인트가 미국에 미리 통보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결국 계속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지금 푸틴은 트럼프를 기다리겠다라는 액션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하진 않겠다. 미국에 미리 통보했다. 이런 거는 좀 협상을 위해서 미리 여지를 열어두는 것 같고 미국 관리도 러시아 이번에 쏜 거 ICBM 아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쏜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뭐 러시아 흑해함대 대규모 출항, 미국, 중국, 우크라이나 대피령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는데 결국 재건 쪽은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도 지쳤나 영토 포기 종전 협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들이 지금 뭐 첫 과반 이상, 국민 절반 이상이 평화 원한다. 또 그럴 만하겠죠. 전쟁이 한 3년 4년 이어지면은 진짜 공습 경보 울리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사람 심리가. 이게 뭐 진짜 내가 영화 주인공이 아니라면은 눈먼 미사일에 맞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고 트럼프 안보보좌관 왈츠 우크라이나전 종식 올스타팀 구성 이거 며칠 전에 있던 내용이죠. 네, 요걸 통해 가지고 결국 트럼프도 내부에서 뭔가 종전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고는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러시아도 모든 현실적인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외무부의 발표. 뭐 요거는 뭐 형식적이긴 하죠. 근데 계속 여지를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즉 지금 트럼프 등반 이게 이제 종전 휴전에 대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전까지는 바이든이 뭐 또 어떤 뭐 무기 지원이든 뭐 또 새로운 거 뭐 지원해주고 막 그럴 수는 있는데 결국 좀 너무 과하게 선을 넘는 뭐 수도 타격이라던가 그런 액션까지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트럼프 등반 그것과 함께 이제 뭐 뒤에 진행이 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범양건영이 뭐 얘는 진짜 강하게 계속 움직이는데 와, 얘는 좀 어떻게 어디까지 가려고 하나 좀 궁금하기는 해요. 지금 1,000원짜리가 순식간에 3,000원 여기까지 좀 와 있는데 일단은 범양이 최근에 움직이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동기업 그 다음에 삼부토건은 관리 종목 그래도 1,000원 주변에서 상한가를 한번 좀 뽑아내기는 했어요.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그게 뭐 이제 ICBM 그 내용이랑 이제 맞물려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이제 뭐 방산 쪽들 움직였는데 방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그 해지로 방산들이 튀기는 하는데 재건 쪽이 결국에는 방향성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자리가 좀 높다 보니까 높은 애들이 좀 많죠. 그래서 여기서 뭐 좀 추가적인 뉴스가 계속 붙을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조금 저런 출렁하는 내용들 나올 때마다 뭐 좀 반짝하고 하락하는데 또 뒤에 돌리기 때문에 이런 눌림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전 격화에 유럽 가스값 1년 만에 최고다. 이런 거는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GSE랑 뭐 대성에너지 얘네들이 어제 좀 반짝반짝하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뭐 이제 저런 내용과 함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뭐 120선 좀 돌파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원자재 테마는 개인적으로는 좀 난이도는 있지 않나. 그래도 이거 추세는 생각을 해둘 수 있겠죠. 뭐 이상기후든 뭐든 천연가스에 대해서 뭐 또 겨울 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관련주 저 비트코인 시세로는 뭐 1억 3,800만 원인가? 그쯤 갔던데 어제 뭐 새벽에 지인들 톡방이 뭐 또 신났더라고요. 비트코인 이전에 백악관의 가상화폐 전담직 신설 추진한다. 이 내용이 있었고 비트코인이 이 미국 SEC 위원장 갠슬러? 그 사람이 1월 20일 사퇴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1월 20일은 우리가 기억해두는 날짜죠. 바로 푸틴이 아니지. 푸틴이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 큰일 납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는 날이에요. 1월 20일. 그래서 트럼프가 처음에 취임 첫날 이전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였나? 거기서 연설했던 내용인데 자신이 취임하면은 SEC 위원장 잘라버리겠다. 이랬었고 SEC 위원장 그때 그 당시에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뭐 좀 환호성이 있었다. 뭐 이랬는데 그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규제, 강화 이런 정책을 이제 펼쳤던 사람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계속 트럼프 액션과 함께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 좀 우상향을 하네요. 사상 첫 99,000달러 선 돌파. 어제 10만 원을 좀 터치는 못한 것 같고 99,000 계속 좀 비트가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재건,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랑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좀 자율주행은 최소한 테슬라 주가, 뭐 아니면 FSD 키워드, 우주항공은 이번에 뭐 스페이스X 이런 것들 발사들이 있는데 뒤에 또 그런 일정 붙는지.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가장 메인으로 움직이는 건 일단 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시세 이런 것 따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우리 기술 투자, 컴투스 홀딩스, 뭐 T사이언티픽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움직이죠. 그래서 뭐 특이점은 좀 있진 않고 얘네는 결국 원자재, 그 비트코인 시세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랑 좀 같이 연동되는 건 있어요. 그래도 상징성 있는 좀 신고가를 한 번씩 계속 좀 돌파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코인 시세 좀 추적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자, 그 외에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뭐 원전 뭐 등등은 나중에 좀 눌림을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네가 좀 쉽게 눌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바로바로 좀 반응을 하고 또 탄력 있게 뭐 이렇게 SOSL, 퓨런티어, 라이콤, YJ 링크 계속 좀 튀는 모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 테마는 25일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그리고서 위증교사는 4건 중에 3건이 징역형 이상이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정치 테마가 좀 알게 모르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동연 키워드랑 김경수 키워드, 구경GNM은 김경수고 PM풍년 SG글로벌 여기는 김동연. 그래서 뭐 차트는 좀 무난하죠. SG글로벌 같은 경우 전고점 돌파하고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PM풍년도 흐름 자체는 좀 준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한가 기준봉 만들고 다음날 슈팅 윗골이 달더라도 쫄쫄쫄 계속 좀 상승을 하는, 그래서 25일까지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선 테마, 정치 테마에서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힐 수 있고 후보가 이제 뭐 바뀔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좀 강하게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자, 바이오는 뭐 어제 좀 움직임이 뭐 특별하게 뭐 추가적인 뭐 악재라던가 뭐 호재라던가 이런 게 붙지는 않았는데
키트루더 관련해서 뭐 내용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엄청 그 시장에서 좀 기다렸던 SC 제형에 대한 좀 호재성 내용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알테는 든든하게 한번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밑꼬리를 시원하게. 근데 시총 1위가 20% 밀렸다. 뭐 그냥 찌라시성으로 왔다가 20% 밀렸다가 밑꼬리 나는 건 좀, 보합까지 올려놓은 것도 웃기기도 해요. 그만큼 강한 종목인데, 일단 바이오가 어제 다 저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밑꼬리 달고서 시간에는 좀 빠졌지만 뭐 요 위에서 좀 잘 추세를 만들지, 아니면은 지금 요 바이오 쪽은 그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이제 대주주 매도에 대해서 뭐 주가가 좀 더 힘이 빠질 수 있다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잘 조율하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결국에 이제 좀 수급 좀 든든하게 좀 들어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바이오는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그래도 할 거면은 개별적인 재료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애들, 어제 보로노이 하한가는 좀 부럽기는 하네요. 요거는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다 뭐 대충 걸어 나와 75,000원이나 7만원 이런 거 여기서 체결됐겠죠.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대왕고래 27일, 요것도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27일이면 최종 승인 확정한다. 그리고서 12월 달 본격 작업 돌입. 그래서 대왕고래가 이제 마지막 좀 액션을 위해서인지 움직임들이 조금씩 돋보이는 종목들은 있는 것 같아요. 대왕고래도 마지막으로 좀 한번 슈팅 만들어 주는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시장이 딱 요런 것 같습니다. 루닛은 어제 뭐 바이오 급투매랑 좀 같이 엮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요거 어제 좀 손절 쳤는데 시가 샀다가 못 가가지고, 얘가 움직임은 진짜 좀 좋았던 것 같거든요. 주도주 이렇게 해서 좀 올라오고 누적하고 이제 슈팅하면서 좀 갈 법한데 바이오 애들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그거 따라서 얘도 뭐 이제 의료 진단 뭐 이쪽이죠. AI 진단.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사모펀드가 조금 많이 팔기는 했어요. 얘는 좀 수급이 들어오나 등치가 좀 있는 종목들이어가지고 수급이 좀 필요하고,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자리였는데 일단 좀 돌파를 하지는 못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실시간 여기서 이제 좀 관심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뭐 원전주들 BHI도 지금 5일선 좀 슬쩍 또 내려왔는데 이거 타고 좀 슈팅 만드는지. 자, 그래서 오늘 시장도 특이점은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트럼프 관련해서 일단 재건 쪽 해지는 뭐 추가적인 뉴스 없으면은 뭐 그냥 좀 매매하기는 난이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눌리면서 하다가 갑자기 뭐 공습 경보 울렸다 해가지고 뭐 시간에 뜨면은 좀 정리하고 뭐 이런 테마이지, 장중에 주도를 하진 않아요. 이쪽은 그냥 이제 반짝반짝하는 느낌이고, 그래도 이제 어제 뭐 그 흑해 추랑 그 키워드로 이제 식량 반짝하는지, 그거랑 이제 뭐 비트코인 10만 달러 향해 가는지, 그거랑 개별주들 당일 뉴스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 테마, 그 다음에 어제 뭐 신규 상장 반짝반짝 하기는 했는데, 뭐 일단 여기다가 뭐 바이오는 혹시나 어제에 이어서 뭐 오늘은 좀 수급 좀 들어오나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좀 특이점은 없고, 그 이후에 뭐가 또 움직일 수 있을까. 지금 시장이 한 2주 정도죠. 엄청 길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트럼프 당선되고서 그 이후에 트럼프 순환매 이 안에서 지금 2주 동안 놀고는 있어요. 근데 뭐 그 전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좋은 시장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좀 순환매 빠르긴 빨라요. 확실히 시장의 난이도는 좀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거래대 유동성이 이게 좀 일단은 뭐라도 증가는 하고 있어요. 어제 8.5조거든요. 그래가지고 코스닥이 아마 뭐 이제 개별주 위츠랑 그 다음에 그거 교보 스펙 이런 것들 영향도 좀 있기는 할 텐데, 어제는 이제 바이오 급락이 좀 영향이 컸겠죠. 알테오젠이 어제 대금이 1.6조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어제는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유동성이 5조 막 이렇게 찍었다가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동성이 좀 증가를 해야, 지수는 지금 오르지는 못하는데 일단 이런 걸 좀 기반으로 뒤에 뭐라도,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건 그래도 시장이 뭔가
좋은 종목이 한 개, 두 개씩은 살짝살짝 있긴 있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좀 캐치 잘하는 게 중요한 실력이겠죠.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제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가볍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지 않나.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